안녕하세요, 메카닉 여우 채널의 여우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자전거를 정비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흔히 말해서 홈케닉이라고 하죠. 홈케닉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팁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팁은 페달 집에서 혼자 끼고 빼기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페달을 끼고 빼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현직 메카닉으로서 또 샵에서 일하는 직원으로서 여러분들께 쉽게 빼고 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자, 우선 시중에서 많이 사용들 하는 페달들을 모아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시마노 로드 클립 페달이고, 여기는 룩 로드 클립 페달, 여기는 요즘 제가 또 홍보했던 페달이기도 하죠. 경량으로 유명한 스러스트 SL이라는 페달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미니벨로라든지 생활 자전거에 많이 끼고 있는 경량으로 나온 알루미늄 OEM용 페달입니다. 그 아래쪽은 시마노 MTB용 페달입니다. 우선 페달을 끼고 빼는 데 있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페달에는 오른쪽과 왼쪽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눈앞에 보이도록 이렇게 나열해 놓은 모습은 오른쪽과 왼쪽을 다 구분해 놓은 모습입니다. 물론 페달의 오른쪽과 왼쪽을 외관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지금 보시면 이 페달이나 앞에 있는 로드용 페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보더라도 아, 여기가 왼쪽이구나, 여기가 오른쪽이구나, 혹은 또 여기가 왼쪽이구나 오른쪽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자전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이면 로드용 클립 페달을 처음 봤을 때 이쪽이 바로인지 또 이쪽이 바로인지 헷갈릴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자전거를 사용해 보시거나 또 클립 페달이나 뭐 본인께서 사용하려고 하는 페달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셨다면 어느 쪽이 오른쪽 왼쪽인지 정도는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쪽은 이 오른쪽에 있는 페달 두 개죠. 보시면 이 평페달이랑 그리고 산악용 페달은 어디가 오른쪽이고 왼쪽인지 외관만 봐서는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른쪽과 왼쪽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런 페달들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보면, 자, 페달 한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재팬 VIAROE, 오른쪽이라고 라이트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페달을 보면 여긴 또 왼쪽이라고 친절히 L이라고 또 써놨죠. 그래서 페달에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이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평페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보면 이 제품은 디스트로라는 그 OEM용으로 나왔던 알루미늄 경량 평페달인데, 제품을 자세히 보면 여기 아래쪽에 R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L이라고 또 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레프트, 라이트,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조차도 모양이 나와 있지 않으면 헷갈려서 어떻게 하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될 엑스레이 나 있는 나사산의 방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나사산이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부품을 조립하고 뺄 때 나사산을 이용해서 제품을 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뜻이냐, 모든 제품에는 볼트와 너트 같은 경우에 그것들을 결합하기 위해서 체결하는 부분에 어떤 스크류라고 해야 될까, 나사산이 나 있어요. 그게 나사산이 뭐냐, 뭐 쉽게 보면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긴 하지만 또 나사산인지 나사선인지 헷갈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보면 페달은 크랭크 엑셀에 장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사산이 나 있습니다. 나사산이에요. 왜 나사산이냐, 이렇게 돌려서 꽂았을 때 꽂기 위한 이 강선의 모양이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산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사산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산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뚫려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크랭크암에 페달을 장착하기 때문에 나사산의 방향을 보면 이 페달이 외관으로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페달을 무작위로 가지고 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슨 소리냐, 페달의 형태를 가리고, 이 경우에는 어디가 오른쪽이고 왼쪽인지 알 수 없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손으로 들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나사산을 자세히 보시면 이 페달 같은 경우에 엑스레이 나사산이 회전하는 방향이 이렇게 회전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앞쪽으로 나사산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돌려보면 이렇게 돌아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크랭크암에 뚫려 있는 나사산 그리고 페달에 나 있는 나사산은 전부 다 뒤쪽에서 앞쪽으로 돌아 들어가게끔 장착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페달의 엑셀 부분을 잡고 뒤에서 앞으로 돌리듯이 껴보면 크랭크암에 장착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돌아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반대쪽 나사선을 끼면 어떻게 되냐, 안 들어가요. 그냥 나사산 모양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빙글빙글 돌려봐도 나사산이 껴지는 그 구간이 생기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나사산의 방향을 맞춰서 끼면 크랭크암에 뒤에서 앞쪽으로 크랭크 엑스를 돌려서 꼈을 때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그 나사산의 방향을 보면 아, 이쪽이 오른쪽이구나 혹은 이쪽이 왼쪽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영상 속에서. 자, 보시면 이 눈앞에 있는 이 페달, 어느 쪽이 오른쪽이 어느 쪽이 왼쪽인지 아시겠어요? 자, 지금 보면 이 나사산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나사산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쪽은 오른쪽, 이쪽은 왼쪽이겠죠? 자, 한번 볼게요. 네, 보면 오른쪽, 그리고 이 제품은 네, 왼쪽이 맞네요. 영상으로 볼 때는 화면이 반전돼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요점은 크랭크암이든 페달이든 거기에 뚫려 있는 나사산은 뒤쪽에서 앞쪽으로 돌려서 끼면 장착이 되게끔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페달들이 제조사에서 오른쪽과 왼쪽을 페달을 잘 보면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알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페달의 외관만 봐도 어느 정도 모양을 통해서 아, 이게 오른쪽이구나 왼쪽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도 알 수 있고, 혹은 또 장착할 때나 뺄 때도 이거 껴져 있으니까 나사산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빠지지? 어떻게 해야 껴지지? 끼고 빼는 방향은 페달에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끼고 뺄 때가 헷갈려서 잘못 돌려서 잘못하면 육각 렌치를 끼는 부분이 뭉개지거나 혹은 페달 렌치가 뭉개져서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헷갈리지 않게 뺄 때는 앞에서 뒤로 돌리면 되고 낄 때는 뒤에서 앞으로 돌리면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끼고 빼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 끼고 뺄 때 어떤 걸로 끼고 빼는지에 대한 도구가 어떤 게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되겠죠. 이제 왼쪽에서부터 보자면 이 왼쪽에 있는 게 육각 렌치인데 8mm 육각 렌치입니다. 보통 시마노에서 나오는 로드 클립 페달이라든지 혹은 루그에서 나오는 엑스리 크로몰리로 되어 있는 페달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던 엑스페도 스러스트 SL 페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안쪽이 8mm로 고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량 페달 같은 경우에는 6mm 육각 렌치로 꽂아서 장착하고 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8mm 옆에 보면 이제 6mm 육각 렌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 뭐냐? 이건 이제 페달을 끼고 뺄 수 있을 때 15mm 렌치로 끼고 뺄 수 있도록 여기에 페달 렌치라고 해서 위쪽과 아래쪽에 둘 다 15mm가 뚫려 있습니다. 그럼 양쪽으로 왜 돼 있는데? 라고 물어보시면, 이쪽은 페달을 끼고 뺄 때 그 페달의 방향에 따라서 이 페달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끼고 뺄 수도 있고, 혹은 이 위에서부터 돌려서 낄 수 있게끔 이렇게 모양이 나 있어요. 그래서 끼고 빼는 방향에 따라 좀 더 손쉽게 끼고 빼라고 양쪽으로 방향이 나 있습니다. 이거는 리자인이라는 도구 회사에서, 브랜드에서 좀 이게 약간 펀한 감성을 넣어보려고 이렇게 그 병따개가 들어가 있는데, 요건 이제 공구라고 보시면 안 되고 그냥 이제 어떤 펀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파크툴에서 나오는 그 페달 렌치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한쪽 방향으로만 뚫려 있죠. 근데 이 페달 렌치도 보면 정면으로 이렇게 뚫려 있는 게 아니고 살짝 아래 사선으로 뚫려 있어요. 그래서 페달이 어디가 있는지의 위치에 따라 그 페달을 끼고 빼는 그 물리는 부분에다가 끼고 뺐다 꼈다를 할 수 있도록 살짝 아래쪽으로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 렌치도 살짝 사선으로 뚫려 있고 이 디자인의 렌치도 사선으로 뚫려 있습니다. 옆에 건 뭐냐? 옆에 거는 제가 이제 작업을 할 때 육각 렌치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는 육각의 위치가 다 잠궜을 때 이렇게 딱 정면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살짝 사선으로 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끼고 뺄 때 육각 렌치로 잘 작업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깔깔이 렌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라첼 렌치라고 하는데, 이 라첼 렌치로 돌리고 빼고 이렇게 하기 쉽도록 이제 메카닉들이나 그 전문적으로 이런 업을 삼고 있는 분들은 이런 라첼 렌치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아까 그 제가 얘기했던 페달에 잡는 부분이 8mm이기도 하고 6mm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여드릴 게 8mm라서 8mm 복수 렌치 머리를 또 가져와 봤습니다. 자, 페달을 끼고 빼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전거를 한 대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다가 산악 자전거 클립 페달을 한번 껴 보겠습니다. 자, 우선 페달을 끼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페달을 빼는 방법이 더 궁금하신 분은 뒤로 넘겨서 페달을 빼는 방법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페달을 끼기 전에 페달을 낄 부분을 먼저 세척을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닦아줘야 되겠죠. 이걸 깨끗하게 닦지 않고 그냥 작업하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여기서 페달을 밟을 때마다 틱틱 하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제대로 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꼭 항상 닦아줘야 돼요. 지금 이렇게 저는 간단하게 물티슈로 닦고 있지만 제대로 된 장비들이 있다면 좀 더 확실하게 깨끗하게 세척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좀 더 확실하게 깨끗하게 세척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렇게 세척액이 나와야 되겠죠. 디그리서랑 이렇게 닦을 것들을 가져와서 뭐 안 쓰는 헝겊이나 걸레 같은 것들을 가져와도 좋습니다. 이렇게 세척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장갑을 끼면
작업할 부위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맨손으로 할게요. 자, 뒤에다가 받치고 이렇게 뿌립니다. 그래서 닦아주고 솔 같은 걸로 이 안쪽을 이렇게 세척을 해줍니다. 그래서 받고 페달 쪽에 나사산도 세척액을 뿌려서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칫솔 같은 것들이 있으면 안 쓰는 칫솔로 닦아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닦였죠. 그래서 완전히 나사산에 남아있는 세척액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마르고 나면 작업을 계속 진행합니다. 매장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물기가 남아있거나 혹은 이제 세척액이 남아있으면 그냥 컴프레셔 같은 걸로 에어로 불어버리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간단한데, 집에서 혼자 작업할 때는 컴프레셔나 에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른 걸레로 잘 닦아줘야 돼요. 보통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들은 키친타월이라든지 또 안 쓰는, 이제는 더 이상 늘어나서 안 입는 티셔츠 같은 것들을 가위로 잘라둬서 이제 안 쓰는 헝겊 더미들을 우리는 보루라고 하는데, 그런 보루 같은 것들, 헝겊 같은 것들로 이런 부분을 완전히 마르게 또 건조하게 잘 닦아주면 좋습니다. 자, 이제 키친타월로 닦아볼게요. 자, 깨끗이 닦아서 완전히 건조하게 만들어주고, 자, 이제 페달을 꽂을 텐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페달에는 오른쪽과 왼쪽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대로 페달에 체크가 되어 있는 그 표기를 통해서 L 그리고 R, 이런 방법을 통해서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산악용 페달이 아닌 경우에는 로드 클립 페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른쪽 왼쪽을 모양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그리고 평 페달인데 만약에 이렇게 L과 R의 표시가 안 돼 있다고 한다면 나사산이 이렇게 진행되는지 혹은 이렇게 진행되는지를 통해서 나사산의 진행 방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크랭크암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크랭크암이니까 여기서는 그 꽂았을 때 안으로 들어가도록 바깥에서부터 요렇게 안쪽으로 스크류가 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그 나사산을 찾으려면 이 페달을 잘 보면, 자, 이 페달은 나사산이, 자, 이 페달은 이렇게 돌리게 돼 있어요. 자, 한번 껴볼게요. 여기다 대고 껴보면 오, 들어가죠. 뺄 때는 또 이렇게 거꾸로 돌려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거꾸로 돌리면 오, 빠져나와요. 그죠? 이제 페달을 끼기 전에 여기다가 뭘 발라줄 거예요. 왜 바르냐? 제대로 장착되라는 것도 있지만 소음이 나지 말라는 뜻도 있고, 이 부분이 고착되지 말라고. 이 페달이나 크랭크암 같은 경우에 꽉 껴두면 굉장히 강한 힘으로 체결을 하게 돼 있어요. 보통 페달과 크랭크암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35N 정도의 힘으로 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힘으로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고정을 해두고 이 안에 이물질이라든지 먼지 같은 것들, 또 습기 같은 것들이 차게 되면 이 나사산과 저 나사산이 붙어버리는, 완전히 딱 붙어버리는 현상이 생겨요. 그걸 고착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힘을 줘서 빼려고 해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중장비용 그리스 같은 것도 좋아요. 중장비용 그리스를 붓에 발라서 이렇게, 네, 이렇게 발라줍니다. 한쪽만 발라주면 좀 그러니까 저는 양쪽을 다 발라줘요. 양쪽을, 이쪽도 발라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끼면 돼요.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자, 다른 방향에서 보자면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밀듯이 뒤에서 앞으로 점점 들어가죠.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평페달을 낄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MTB 페달로 제대로 끼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까지 들어갔으면 이제 육각 렌치를 가져와서 육각 렌치 8mm를 뒤쪽에다 꽂아서 이렇게 돌려주면 다 들어가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더 체결하려면 힘을 줘야 돼요. 크게 힘을 줘야 되는데, 보통 페달을 장착할 때는 일반적인 페달, 페달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굉장히 경량 페달이거나 크랭크암이 굉장히 경량일 경우에는 그 크랭크암이라든지 페달에서 권고하는 토크의 값에 맞춰서 제대로 줘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일반적인 페달 같은 경우에는 35N 정도의 힘을 가해서 고정을 하면 됩니다. 페달을 이렇게 잡고, 자, 페달을 이렇게 꽂아서 지금 이렇게 육각 렌치를 자꾸 누르면 되는데 그냥 누르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체인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자전거에 이렇게 체인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뒷바퀴를 잡고 육각 렌치를 누르면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타이어를 잡고 휠을 잡은 상태에서 육각 렌치를 누르면 라쳇의 힘에 의해서 크랭크가 멈춰 있겠죠. 그때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물론 제대로 장착하려면 토크렌치가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쓰는 그 스틱형 토크렌치도 있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0에서부터 70N까지 측정할 수 있는 이 토크렌치가 있는데, 이런 걸로 고정을 해줘도 돼요. 근데 이제 집에서는 이런 토크렌치를 준비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이제 힘으로 어느 정도 조으면 되는데, 너무 세게 조으거나 너무 약하게 조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손토크라고 하는데 사실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단 저희가 쓰는 토크렌치의 길이가 보통 앞에 복스를 끼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손잡이까지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힘을 줄 수 있는데, 육각렌치 일반적인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길이밖에 안 돼요. 길이가 짧기 때문에 육각렌치 뒷부분에 손을 잡고 굉장히 세게 누른다 하더라도 35N까지 쉽게 힘을 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인 남성의 기준으로 이렇게 꽂고 육각렌치 뒷부분을 잡고 힘껏 누른다고 해도 35N의 힘을 쉽게 낼 수 없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고 누르셔도 될 것 같아요. 단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크랭크암이라든지 페달이 경량일 경우에는 그 제품에 권고하고 있는 매뉴얼대로 토크 값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샵에 가져가서 그냥 편하게 메카닉한테 장착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속 편할 겁니다. 근데 초경량 제품을 쓰시면서 토크렌치 안 쓰고 작업을 하는 그런 사람은 잘 없겠죠. 자, 어쨌든 끼는 모습은 보여드렸고, 반대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껴야 되겠죠. 반대쪽은 세척하는 모습은 생략을 했어요. 이미 제가 세척을 해놨고, 자, 이제 장착을 해볼게요. 장착을 나사산에다가 역시나 그리스를 바르고, 자, 이제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뒤에서 앞쪽으로 돌리듯이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잘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앞으로, 그리고 뒤에 육각렌치를 꽂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육각렌치를 꽂은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줘도, 그죠? 뒤로 돌리면 빠져나가고 앞으로 돌리면 들어와요. 그쵸?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돌리면 장착, 이건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뒤로 돌리면 분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힘을 줘서 고정을 한번 해볼게요. 8mm 육각렌치를 꽂고 제일 끝부분을 잡은 상태에서 힘껏 고정을 했습니다. 힘껏 고정을 해도 힘이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토크렌치를 가져왔어요. 토크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힘껏 누르긴 했는데 얼마나 토크가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토크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수치상 35까지 힘을 줘도 조금씩은 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35 전까지 힘이 들어가니까 육각렌치 끝부분에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일반 성인 남성의 기준으로 그 8mm 육각렌치의 끝부분을 잡고 힘껏 눌러도 35N을 쉽게 내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안심하고 내가 여우의 다락방에 메카닉 여우가 힘세게 눌러도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한번 눌러보자 이렇게 해서 크랭크함을 박살내지 마시고 적당한 힘으로 누르되 잘 장착이 되게끔 고정을 하면 됩니다. 반대쪽도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이건 이제 집에서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는 메카닉이니까 토크렌치가 있으니까 토크렌치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집에서는 토크렌치가 없을 테니까 8mm 육각렌치의 끝부분을 파지하고 적당한 힘으로 잘 고정되도록 누르는 게 여기까지가 장착의 끝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분해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죠. 많은 분들께서 페달을 분해하는 방법을 모르셔서 헤매는 경우도 많고, 크랭크암에 나사산을 박살내서 오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페달이 부러져서 오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이제 어떻게 푸는지, 어떤 방향으로 풀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크랭크암이라든지 페달을 고장내서 오시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영상의 실제 핵심 팁이 이제 보여지게 될 거예요.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자, 여기서부터가 핵심 영상인데,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하면 굉장히 쉽게 뺄 수 있어요. 이건 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자, 알려드릴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페달 렌치도 마찬가지고 육각 렌치도 마찬가지예요. 6mm든 8mm든 혹은 아까 보여드렸던 15mm 콘 렌치처럼 생긴 페달 렌치는 다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은데, 아까 뒤에서 앞으로 돌리면 장착이 된다고 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뒤에서 앞으로 돌리면 장착이 돼요. 그러면 앞에서 뒤로 돌리면 빠진다는 얘기겠죠. 자, 앞에서 뒤로 뺀다. 무슨 얘기냐? 육각 렌치를 낀 상태에서 이렇게 거꾸로 돌리면 빠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쪽부터,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를 껴서 여기를 누르면 빠져요. 여기를 누르면. 말이 쉽지, 눌러봐 이러면 이제 누르면 이제 크랭크암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빠지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빼면 되냐? 자,
육각 렌치를 껴서 이렇게 최대한 바닥 쪽으로 오게끔 위치를 시켜요. 혹은 이 다음 방향은 여기거나 혹은 여기거나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손으로 잡고 여기를 눌러서 빼도 돼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눌러도 충분히 35N의 힘 정도는 쉽게 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손에 목장갑 같은 것들을 낀다거나 작업용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집에서 혼자 해야 돼. 그런 경우에는 여기를 반대쪽을 손으로 잡고 이쪽을 손으로 눌러서 빼는 건 좀 완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보다 좀 더 쉬운 방법. 자, 기본은 자전거가 지면에 내려와 있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육각 렌치를 적당히 페달 뒤에 꽂아요. 이렇게 살짝 지면을 향하도록. 그 상태에서 최대한 이 육각 렌치가 지면이랑 수평이 되게끔 만듭니다. 이렇게 해도 좋고요. 아니면 조금 높더라도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여기서부터 왼쪽 발로 이쪽 육각 렌치를 누르고 오른쪽 발로 이쪽 부분을 눌러서 누를 거예요. 왼쪽으로 이 육각 렌치를 페달 쪽으로 밀어주듯이 잡고 오른쪽 발로 이 육각 렌치 손잡이를 밟아서 그냥 뺄 겁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슨 얘기인지 실제로 봐야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 왼쪽으로는 여기를 잡아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여기를 눌러서 빼는 겁니다. 근데 균형 잡는 게 힘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라첼 렌치가 있으면 좋다고 한 겁니다. 라첼 렌치가 있으면 왜 좋으냐면 육각 렌치는 여기 꽂거나 아니면 다음 방향은 여기밖에 안 돼요. 이 각이 꽤나 크죠. 6개 각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육각 렌치가 아니라 그 라첼 렌치는 이렇게 미세하게 각이 조절이 돼요. 그래서 밟을 수 있게 위치를 잘 만들어줘요. 이 정도면 충분히 쉽게 밟을 수 있거든요. 지면이랑 수평이 된 상태에서 지면이랑 가까우니까요. 근데 야, 깔깔이 렌치, 그 라첼 렌치 누구나 다 있는 게 아니잖아. 너는 정비업자니까 있지, 난 없어. 그러면 그냥 육각 렌치로 하셔도 돼요. 육각 렌치로 하되 이 높이가 지면이랑 최대한 가깝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를 발로 밟고 한쪽 발은 밟아서 누르면 그냥 빠집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전거를 잡고 이쪽 발로 밟고 반대쪽을 밟아서 누르면 그냥 빠져요. 지금 살짝 빠졌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밟고, 예, 빠졌죠? 밟는 힘은 생각보다 사람이 체중이 누르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빠져요. 자, 볼게요. 빠져버렸죠. 그냥 손으로 돌려도 빠지잖아요. 계속 돌리면 그냥 이렇게 톡 빠져버립니다. 굉장히 쉽게 뺐죠. 반대쪽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 제가 페달 뒤쪽에 육각 렌치를 꽂았어요. 이 육각 렌치의 방향이 약간 지면을 향해 있는데 지면과 수평이 되게 이렇게 위치를 맞춰줄 겁니다. 자, 맞췄죠? 근데 아까는 오른쪽 크랭크암은 체인링에 달려 있어서 반대쪽에서 밟는 게 가능했는데 왼쪽을 끌려니까 이제 여기서 크랭크가 너무 크게 체이닝에 가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로 발을 넣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페달을 밟아줄 거예요. 왼발로 페달을 밟아주고 이제 오른발로 이 육각 렌치의 손잡이를 그냥 지그시 누르면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죠. 되게 맥없이 빠져요. 35N의 힘이 발로 밟는 힘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35N의 힘이 발로 밟을 때는 생각보다 별게 아니에요. 그래서 돌려보면 이렇게 쉽게 빠져버리죠. 예, 이렇게 분해가 됐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페달의 나사산 방향을 이용해서 페달을 쉽고 간단하게 빼고 끼는 방법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어떤 성원이 있다면 이렇게 홈케닉 분들이 알기 쉽게 또 여러 정비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을 텐데, 제가 사고로 다친 이후에 병원에 다니면서 영상을 자주 찍어 올리지 못하다 보니까 거의 한 4개월 가까이 공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오랜만에 계속 찍어 올리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조회수도 또 관심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또 구독과 또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또 주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있다면 야, 유용한 영상 있어, 메카닉 여우라는 애가 이렇게 또 자전거에 대해서 또 좋은 제품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더라고 하면서 또 채널 소개해 주시면 제가 더 힘을 얻어서 다음 영상도 더 즐겁게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앞에 인사드리면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고 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